작년 5월에도 400만 원이 넘는 금액대 거래가 됐는데, 이 밑에 쪽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전에 거래가 됐지만 300만 원 초반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곳은 바로 옆에 있는 이쪽은 보시면 파란색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이곳 같으면 바로 옆에 있지만 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거의 2배 이상 나죠.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건 다 바꿔봐. 내가 내 자신이 덩어리에 진땀이 바삭바삭 날 대로 변하고 있는데도 참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다. 이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모르니 편안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편하신가요? 이상한 것 같긴 하다고요? 그 이상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부가 다른 사람의 부로 이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 땅 산 사람에게 부가 이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있는데 역사상 유례없는 통화량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통화량, 화폐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재화의 가격 상승, 부동산의 상승, 현물인 원자재, 금, 은 등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통화량 홍수의 시대, 현금은 가장 위험한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리시고 용인시 처인구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준비가 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신 용인 특례시 남사 이동 국가 첨단 산단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주변 같으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요. 그리고 수용지역 국가 첨단 산단 전체적으로 215만 평이 들어오게 되는 반도체 팩공장 5개와 150여 개의 소부장단지가 들어오는 용인시 남사와 이동읍 일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아무래도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고 일반 초보 투자자 분들이 투자하기에는 쉽지 않은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앞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곳에 현장도 가보시고 많은 언론이라든지 유튜브들을 참고하고 계실 텐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든 투자의 수익이나 실패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투자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장에 자주 가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언론이라든지 그리고 그냥 유튜브만 봐서 얘기만 듣고 그곳을 네이버 지도라든지 그리고 카카오 지도 그리고 뭐 땅이 하나 밸류맵 같은 실거래가 사이트를 본다 하더라도 현지의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그 입지는 꼭 현장에서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곳에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다양한 분들의 생각이라든지 용인시라든지 시에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가시면 훨씬 더 예습을 하고 간다고 할 수 있죠. 예습을 하고 가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 남사 이동의 국가 첨단 3단이 들어오는 이 입지 덕분에 앞으로 향후에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 그리고 이것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좋은 입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토지를 함에 있어서 좀 기준점을 잡기가 어려워서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의 가격은 100만 원인데 왼쪽 편 땅은 150, 오른쪽 편 땅은 70만 원, 위에 땅은 50만 원, 아래 땅은 200만 원.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상가를 할 때 KB 시세만 봐도 어느 정도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데 대비해서 토지라는 것은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혼재가 되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략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지 제가 쓰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남사 이동 국가 시스템 첨단 반도체가 들어오는 이 입지 때문에 이 주변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곳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용인시장님의 의지와 용인시의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청 홈페이지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이제 남사 이동 국가 첨단 산단 조성 지원 추진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3월 23일 날 나와 있는 건데, 용인시가 시스템 반도체 국가 첨단 산단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구성했는데, 거기에 용인시장님이 단장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용인시의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일단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3년이 묶였는데 추가적으로 1년이나 2년이 더 묶일 수 있다는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용인시에서는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인데요. 고시공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용인시 공고 제2023
895호를 보시면 여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민의견서 서식 열람이 있고요. 편입 토지 조서가 있고요. 제한지역 열람 공고에 대한 걸 클릭. 보시면 지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주민의견 청취 공람 공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열람 기간이 3월 17일부터 4월 6일.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4월 6일인데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제 편입되는 조서가 아까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보시면 용인시청 인구 남사읍, 이동읍 1원의 제한 면적이 수용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215만 제곱미터. 이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인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곳에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수용지역으로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곳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만 묶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여기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은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인 이 수용지역의 땅을 지금 와서 살 이유도 없고요. 이게 국가산단이다 보니까 아무리 토지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서, 물론 옛날에 원주민분들 같으면은 보상 가격이 본인이 샀던 10년, 20년, 30년 전보다 가격대가 좀 높을 수 있겠지만 지금 들어가서는 내가 비용을 올라간 가격대에 사서 수익을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한 여기는 사고자 해도 살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외하고 이 주변에 송전이라든지, 그리고 위쪽에 천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까운 동탄이라든지, 그리고 또 용인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안성 지역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곳에 토지를 또 수용하게 되면 대토의 수요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곳에 투자하고자 하지만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조금 더 싼 지역을 찾아서 안성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안성 또한 이 호재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은 요 국가 첨단 산단이 들어오는 곳 중에서도 이동저수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이동저수지는 기존에 이 국가 산단이 들어오기 전부터 지금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카페라든지 이 이동저수지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좀 촬영해 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저수지 영상 촬영한 것인데 멀리 이렇게 동탄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왼쪽 편 같으면은 이제 남사 화훼단지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영상 보시면 이쪽에 이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화훼단지에서 저도 이제 꽃이라든지 나무 같은 것들을 많이 사오는데, 대규모의 화훼단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경부고속도로 라인에 이제 남사 IC가 생겨서 이곳에 대한 교통도 굉장히 편리해진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약간 반쪽짜리 IC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인구가 유입이 되고 이쪽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을 또 특히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이동저수지 주변에는 보면 이동저수지가 약간 부메랑 모양으로 생겼는데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토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용도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저수지 주변은 보면은 이제 농림지역으로 많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으면은 지금 이 위쪽은 거의 개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일부 도로를 포함한 이쪽 라인, 자연녹지라든지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이쪽을 제외하고는 또 개발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여기는 지금 45번 국도 같으면 고속화 국도고 단차가 높기 때문에 이쪽도 개발이 용이하지 않고요. 유일하게 개발할 수 있는 라인은 이게 어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비리 저수지라고 하는데, 이동 저수지 라인에서 이 314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라인을 크게 보면 이 314번 도로 라인이 쭉 이어져서 남사를 통해서 진이까지 이어지는 도로 라인이고, 이 도로 라인에는 보면 우리가 진흥구역 같으면 절대 개발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일부 이런 자연 취락지구들이라고 하죠.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이런 취락지구들이 생긴 곳은 우량한 진흥구역들 중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들이 일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 취락지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있는 곳들을 이제 집단 취락지구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곳들은 이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계획관리지역들, 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이곳 라인에서도 보면은 314 도로 라인 중심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딱 한정적입니다. 이쪽은 이제 옛날부터 농사를 지었던 농가일 테고요. 그리고 이곳은 보면은 이제 종교시설이고요. 그리고 이곳에 이제 계획관리지역들이 분포가 되어져 있는데, 이곳의 현장을 한번 가보면 뷰가 너무 좋아요. 이쪽에도 지금 카페가 일부 있는데, 이렇게 저수지 주변을 가다가 보면 이렇게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곳이 취락지구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락지구가 아니라면 여기는 계획관리 지역이 일부 포함이 되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곳 카페도 굉장히 주말 같으면은 뷰가 그냥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특히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이제 농업보호구역이다 보니까 농업진흥구역보다는 훨씬
좀 유연한데 여기가 이제 요양시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끝내주는 요양시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누구나 가고 싶고 그다음에 돈이 좀 있으신 분들 같으면 와 이곳에 가고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앞에 또 카페가 생겼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동저수지, 어비리 저수지라고 하는데 이 왼쪽 편에 이제 남사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산 너머에 용인 SK 하이닉스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이 우측편하고 이 산 뒤쪽은 안성의 양성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쭉 행위를 한 곳이 없다가 보시면 여기 이제 종교시설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이쪽에 건축물들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건축물들이 몰려 있는 곳이보다 계획관리 지역이나 취락지구가 되겠죠. 그리고 이곳 같으면은 농림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농업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구역보다는 훨씬 유연한 면도 있지만 이런 요양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농업진흥구역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김치공장이라든지 유치원이 또 농업진흥구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같으면 농업진흥구역보다는 훨씬 또 유연해요. 어쨌든 이곳에 카페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곳에 요양원이 들어왔는데 이 요양원 부지를 개발하신 분은 참 토지 투자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입지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들어오고 싶은 요양원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이 지역의 명소이자 그리고 이곳을 개발한 곳은 굉장히 토지적으로도 큰 수익을 내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보면 토지 이용 계획원 그리고 땅이야 실거래가 사이트를 통해서 잠깐 분석을 해볼 건데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 저수지 뷰가 보이는 곳의 계획관리 지역의 가격과 저수지가 보이지 않는 밑에 지역의 계획관리의 가격이 또 틀리고요. 그리고 같이 붙어있더라도 아까 초반부에 얘기했던 것처럼 용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이동저수지 쪽을 쭉 다니다가 이 지역에 또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이것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또 알려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방송을 만들게 됐는데 실거래가 사이트 땅야입니다. 근데 이제 토지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쨌든 땅야에 나온 것들은 앞으로 개발이 되고 이슈가 있는 지역들은 6개월 전, 1년 전 가격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큰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이 주변 지역들 같으면 제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거래도 없어요. 이쪽을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고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이쪽에 몰려 있는데 이쪽 라인 같으면 도로에 붙어 있는 것들이 보면 500만 원 그리고 한 300만 원 도로에서 한 블록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인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거래 내용을 보면 11평이기 때문에 대략 5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 요양원 시설 앞쪽에 생긴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같은 경우 작년에 평당 427만 원에 거래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지역에 이제 물건이 나온 것이 하나 있는데 이곳이에요. 이곳 같으면은 보면 주변은 농림 지역인데 임야로 되어져 있고 생산관리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지인에게 정보를 받은 것인데 이곳은 보전관리 지역이네요. 농림지역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보전관리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신기하게 이 주변은 농업보호구역인데요. 여기는 보전관리 지역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참 우리가 토지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게 우리나라 용도지역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섬처럼 높일지만 다른 것들을 보면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 때문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또 용도가 상향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같으면 마을 도로를 통해서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저수지뷰가 나오는 도로에 붙은 계획관리 같으면은 작년 5월에도 400만 원이 넘는 금액대에 거래가 됐는데 이 밑에 쪽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전에 거래가 됐지만 300만 원 초반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이곳은 바로 옆에 있는 이쪽은 보시면 파란색 생산관리 지역이고요. 이곳 같으면 바로 옆에 있지만 또 가격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거의 2배 이상 나죠. 그렇다면 이 아래쪽을 보시면 또 가격이 한 25% 정도는 저렴해요. 보시면 이곳은 왜 그렇다? 농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토지라는 것은 바로 붙어있는 땅들이라 하더라도 위치와 입지와 모양에 따라서 그리고 수요자 사는 사람이 어떤 용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은 입지 비슷한 입지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2배 이상 여기 같은 경우 농림지역과 이 계획관리 지역 같으면은 3배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비춰봤을 때 이 토지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지도로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가까운 입지고 완전 코앞이네 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장에 직접 가봤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같으면 꼭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한두 번 가서 좋은 물건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자산의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돈을 투자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내 미래,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토지 투자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돈이 투자되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노후 보장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 굉장히 자주 가보셔야 되고, 원주민들, 현지인들, 현지 부동산 계속 소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이 지역 이 입지에 이 정도 가격이라면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정도 가격대라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겠다라는 확신과 판단이 드시지 않는다면 정말 토지 투자는 신중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